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건강한가요? 행복한 미래의학 김지은입니다. 사람의 몸은 쓰면 쓸수록 노화가 되는 것은 당연한 진리고 이치이죠. 그런 만큼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치료하고 싶은 것, 여러분의 희망일 겁니다. 이런 여러분의 희망을 오늘 이분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최서영 박사님, 김춘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서영 박사님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최소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이 두 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미래의학. 저희가 앞으로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분야인데요. 이 중에서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화두가 있다고 합니다. 의학 용어에서 융합이라는 말이 저는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박사님, 이게 새로운 의학 분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통합의학은 이제 우선 두 양의학 간의 인력과 시스템이 이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통합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융합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물리적 결합을 바탕으로 해서 컨텐츠 결합까지 이뤄내는 화학적 결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위장병을 예로 든다면 여기 위장이 있는데요. 위장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내시경을 하잖아요. 내시경은 위장의 점막만 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만 치료하게 되고요. 서양의학의 이제 의학적 방향이죠. 근데 여기 위장 이면 조직은 내시경에 나오지 않고 치료의 대상에서 서양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한의학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의학의 서로 장점을 살리면서 한계를 서로 간에 보완해서 하는 것이 융합의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융합의학의 장이 의학계에서는 초기 단계에 있지만 이런 분야를 많이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하면 좋은 의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융합의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바로 이 융합이라는 그 용어는 의학계에서 최근 2000년대부터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의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 분야는 세분화, 전문화를 추구해 왔죠. 세계 경제 포럼에 그 클라우스 슈바드가 4차 혁명을 제기하면서 바로 융합이라는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화두를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바로 이 융합은 교육, 과학, 또 의학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은 이 치료를 포함해서 우리가 융합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융합 더욱 나아갔으면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연구가 언제부터 혹시 진행됐을까요? 예,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가 굉장히 많은 그 시대적 변화가 오게 되는데, 바로 이런 시점에서 당시에 그 강조됐던 것이 이제 노령화 또는 정보화라는 이런 그 의료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또 국가적으로는 주요 정책 이슈가 의료 보장의 추구라든지 또는 의료 일원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정책 과제로 대두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박사님 좀 첨언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말씀대로 저희는 이제 1991년서부터 두 의학 융합을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의과대학하고 한의과대학의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 그 협력을 해가지고 간암, 위암, 뭐 이제 치매, 그리고 또 관절염 등 이제 난치성 질환 9개 정도로 선정을 해서 5년 동안 3차에 걸쳐서 이제 저희들이 임상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 당시 여건상 쉽지 않은 그런 연구였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게 됐고 했는데, 뭐 예를 든다면 양방에서 암 환자 20명 정도는 항암 치료를 하고, 또 20명은 한방 치료를 병행했을 때 어떤 군이 더 좀 환자들한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냐에 대한 연구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대개 우리가 융합 치료를 하면서 대부분의 질환에서 의미 있는 그런 결과들을 얻었고, 여기서 저희들이 융합의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길이라든가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좋은 기회를 저희들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양한 근거들을 살펴보니까 저도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 항상 꿈꾸는 것이 모든 치료가 그리고 서양의학 그리고 한방의학이 함께 치료가 되는 것이 꿈꾸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치료법들이 상호 보완할 수 있다는 게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실제로 해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고 좋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환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 분은 여자분인데 41세 여자고 그분은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소화가 좀 안 되고 구역감이 있고 뭐 하는 등의 증상을 호소해서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기 위해서 양방에 이제 내원을 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했는데 위험 외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근데 잘 낫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런 환자를 저희 한방 쪽으로 트랜스퍼를 했죠.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위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위장 안에 담이라고 하는 독소가 있다는 걸 발견했고 그 담 독소가 뇌를 영향을 줘서 어지럼증이 있었다. 구역감과 함께. 그래서 그 담 치료를 했더니 한 1, 2주 안에 개선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55세 그 남자 환자인데 이분도 똑같이 어지러운 증상을 호소했어요. 그러면서 혈압이 좀 있었고 손발이 좀 저리고 하니까 혹시 내가 중풍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는 중풍 걸릴 것 같으면 한방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방 쪽으로 왔는데 이 환자에게도 이제 간화를 내리고 또 이제 혈액순환을 시키고 하면서 하는 치료를 했는데 잘 개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양방 쪽으로 이제 트랜스포를 하게 됐죠. 그랬더니 거기서 검사한 결과 이제 경동맥의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혈전 제거제를 써서 이 환자는 금방 해결이 됐거든요. 만약에 이 환자가 계속 한방에서 치료했다면 좀 큰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었겠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질환이라 하더라도 어떤 것이 한방 쪽이 유리하고 어떤 것이 양방 쪽이 유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 양의사들이 이것을 같이 모여서 국민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래서 상당히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두 의사들이 환자를 놓고 같이 수기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한꺼번에 치료가 이루어진다?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약간 언뜻 들어본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괜찮은 거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한방병원 같은 경우도 가끔 한의원은 같긴 하거든요. 침 같은 경우도 맞기도 하는데 침을 맞았을 때 약간 즉각적인 효과는 약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둘이 같이 진료를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합치면은 좀 좋은 점을 끌어온다면은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한방에도 한계가 있고 양방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같이 합쳐놓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한방과 양방의 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두 분야의 의사분들이 함께 진료를 하시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같이 융합적인 그런 접근을 했을 때 또 중요한 사실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양방 파트로 이제 감기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감기 환자들에게 저희들이 그 체질적인 정보를 양의사한테 제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사들이 그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좋은 내용이 뭐냐면 똑같은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기가 걸렸다 하더라도 체질에 따라서 증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고요. 또 하나는 소양인에게는 아스피린이라든가 이무노프로펜 같은 것들이 오히려 효과가 좋았고 그런 약들은 소음인에게는 좀 부작용이 있었다. 오히려 소음인에게는 아스타마이드라든가 한약 같은 것들이 좀 유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죠. 이러한 것은 서양약을 한의학적인 조명을 통해서 서양약의 방향을 조금 조정하면 아주 최선의 맞춤 치료의 장도 열어나갈 수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중요한 사실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의견 어떠세요? 예, 바로 그 환자 한 사람을 우리가 놓고 양방과 한방의 상호 보완적인 그런 어떤 치료의 추구는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인식이 변화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죠.
또 이런 결과들은 국내에 이제 보완대체의학 실온이라는 그런 다양한 결과들이 이제 발표가 되니까 상당히 많은 그 분위기의 개선을 도모하게 됩니다. 뭐 이런 여건이 성숙되다 보니까 지난 2010년도에 바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중요한 의료기관 내에 서로 다른 영역의 의료진이 개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종합병원 병원에는 한의 과목이, 또 한방병원에는 의과 과목이 개설됨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어떤 공간 내에서 환자를 동시에 양쪽에 서로 다른 의료진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그 변화가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인 부분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상호 보완적인 부분 때문에 국민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따져보면 서양의학하고 한의학은 서로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언어도 다르고, 한쪽에서는 한자를 쓰고 한쪽에서는 영어를 쓰고, 한쪽에서는 세포 단위로 보고 한쪽에서는 또 우주 단위로 보게 되고, 한쪽에서는 연역법적인 논리와 또 이쪽에서는 귀납법적인 논리 하는 등의 같은 것이 없어서 접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합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처음에 좋았던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것을 극복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융합을 이루어야 되는 그 명제가 우리 의료계에는 그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통합이 아닌 정말 진실된 융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들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면 좋을까요? 예, 사실 그 기존의 그 융합의학의 노력을 해왔던 방식은 통합의학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새로운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서양의학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서양이 갖고 있는 한계라든가 부작용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을 그것을 보완하는 쪽에서 한의학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실 저 한의학은 지금까지도 그 400~500년 전에 세계적인 의학자 허준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분의 책이 이제 동의보감 의학을 아직까지도 전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학 가지고는 융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모든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한의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론을 제시한 책인데, 지금 융합의학을 하려면은 기존의 한의학적인 방식을 지향하고 서양의학에 맞춰서 재구성하는 한의학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 어려운 노력이지만 이런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서양의학하고 한의학의 좋은 융합 관계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해온 것은 한의학을 변화시켜서 서양의학에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자리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경주에서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 국내에서는 안타깝게도 의료 제도적인 측면, 또 특히 이 협진 연구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진했고 또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죠. 자, 그런데 그 시기에 바로 미국을 포함한 영국에서 이 보완대체의학이라는 영역이 상당히 그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용률이 급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정부나 이런 그 선진국의 정부들은 이 보완대체의학에 상당히 많은 또 투자를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좋은 연구 결과들을 이제 국제에 발표하게 된 거죠. 거꾸로 이런 그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런 그 임상 결과가 외국에서 역수입하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좋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어떤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그 분위기를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어떤 양쪽의 협진을 통한 효과가 입증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반증이면서 또 변화의 시점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협진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꼭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약을 융합하는 것은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초보적인 단계에 있고, 분명히 그 융합을 했을 때 그 효능 검사를 해야 되고 안전성 검사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그쪽 동물 실험이라든가 임상 적용을 통해서의 그 결과들을 우리가 면밀히
연구해서 이제 발표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효능과 안전성 검사를 통해서 더욱 보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좀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많기도 하지만요. 네. 두 의학의 상호 보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고요. 특히 저희 나라가 두 의학을 융합한다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유리한 조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의학하고 서양의학이 다 아카데믹하게 잘 갖춰져 있고 의료 수준도 뭐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하고 마음만 합한다면 굉장히 많은 새로운 의학의 장을 펼쳐나갈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료기관별 얼마만큼 항생제를 쓰는지 또 주사제를 처방하는지를 면밀히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바로 어느 의료기관을 선택할지에 대한 현명한 선택의 장이 열린다고 볼 수 있죠. 바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양한방 협진 분야도 마찬가지로 좋은 연구 결과를 낸다면 보다 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봤을 때 이 융합의학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결과는 굉장히 그 강도가 클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의료계는 보다 더 나은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연구 분야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융합 그리고 협진을 통해서 저희가 하루하루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서영 박사님 그리고 김춘배 교수님을 통해 행복한 미래의학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